공양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드셨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면서 뭘 먹는지 입안에 이제 김밥이나 씹혀진 걸 별로 느끼지 않고 드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일이 씹으면서 그걸 다 함께 주의가 마음이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이런저런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소화하기 좋게 소화했느냐,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니까 흡수의 정도가 다르겠죠.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유로 화가 났던지 아니면 뭐 섭섭하든지 해서 그거 그냥 뭐 화가 나서 별로 안 씹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우리 부친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같이 공양하다가 이렇게 부침을 먹는데, 우리 부친이 뭐가 약점이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여리신데, 이게 그 부침을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순간적으로 씹지 않고 콱 생겨버렸어요. 그 순간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에너지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정신적인 부분에서나 일상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일에 있어서 소화되지 않은 채, 내가 그것에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내가 듣거나 말하거나 신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아레아식에 저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굉장히 거칠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덩어리로 되겠죠? 그렇게 잘 이렇게 흡수하거나 여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다가 아레아식 보면 이게 전변이란 말이 나요. 능변, 소변. 그럴 때 그러면서 어느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그 불선심소가 확 이렇게 표출되겠죠. 아니면 또 그것이 어떤 인지적인 개념, 관념, 신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한 덩어리로 표출되면서 결국은 이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막혔을 때 병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연기적 관계를 방해하는 거죠. 쉬운 표현을 하자면. 더불어서 소통하는 거를 장애한다. 그것이 생각이나 관념이나 개념이나 신념 같은 거면 어때요? 인지장애가, 소지장이다. 소지장, 인지장입니다. 중론 같은 경우가 소통을 방해하고 진리에 역행하는, 진리가 뭐 진리 연기잖아요. 연계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중론이 다 이렇게 타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소지장애를. 유식 같은 경우는 소지장애뿐만이 아니라 번뇌장까지. 번뇌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지러운 정서 감정들이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런데 이런 논리라든지 개념이나 신념 같은 거 중론처럼 딱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타파하면 파사 현정이 가능한데,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는 그렇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상처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심리치료도 인지치료하고 이쪽 정서 쪽은 다릅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게 할 땐 그건 일단 뭐예요? 굉장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일단은 먼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상처 그야말로 있죠. 이렇게 그거 덧나지 않도록 이렇게 아물러줘야지 같은 방식으로 내리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거나 만약 우리 스님들이든 뭐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일단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부분이 딱 뭔가 이렇게 내면에서 물 흐르듯이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공명을 일으키지 않고 뭔가 딱 막힌 벽 같은 걸 느낀다든지 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막힌 벽처럼 느끼면 뭐겠어요? 이거는 소지장이도 반드시라기보다 거의 그렇죠. 관념이나 신념이나 뭐가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뭐 어지럽고 뭔가 이렇게
어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아픔으로 올 때도 있고 뭔가 연민에 이렇게 될 때 보면 거의 번뇌장,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럼 그게 선명하게 그 경계가 매우 명료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유식적으로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뒤에 이제 다음 시간이 만화식, 말라식, 제7식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6식, 5식 하면은 이제 이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날 텐데, 자, 앞에서, 그래, 우리가 이 아레아식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이런 그 경험되어진 것들, 체험되어진 것들, 알들이 우리 안에 저장되면서 그런 그 저장되면서 충분히 소화되어 버린 것들은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안 된 것들은 그렇게 많은 경우에 일이 충돌 가능하겠다. 이게 제가 그냥 지금 일어난 제 생각이고요. 앞에서 아까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마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아기가 이제 뭔가 나 이외의 그러니까 자기란 개념도 없는 거죠. 대상 인지가 안 되니까 나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라는 것을 인식돼야 상대적으로 뭐죠? 나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뭔가 나를 돌봐주는 돌봄을 주는 사람이나 어머니고 대개는 이제 엄마가 많이 되지만 그럴 때 그 대상이 나를 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곧 그 경험이 나를 형성하는 게 돼요. 나의 개념. 그 나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true self, false self 그럽니다. 진짜 나, 가짜 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예를 들어 그게 나를 지도한 사람이 너무 자기 욕구가 강해가지고 나를 앞에서 막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는 표현되어지기 전에 어떻게 숨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가짜나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융 같은 경우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섀도우, 그림자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 그림자가 되어지고 마스크. 내가 이제 진짜 나는 표현되어지지 못한 채 가짜 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 젖은 뭐 목숨줄이죠. 그걸 쥐고 있는 상대방에게 맞춰지는 가짜 나가 발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성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은 누구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심해지면은 이제 상당히 딱딱해지고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성을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경직되면 병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몸이 경직되고 딱딱하다는 얘기는 신체적 병이 유발되는 거고 마음이 뭐예요? 소통하지나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면 자꾸 경직되거나 고정되며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 자체가 나 있는 그대로가 편안하게 이렇게 시험되고 경험되면서 표출되지 못하고 그 상대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어쩔 수 없이 그 가면을 우리 조금씩은 가면을 쓰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병리적으로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엄마가 너무 욕구가 강해서 자기 욕구를 계속 투사하거나 이렇게 강요될 때는 그런 false self가 그릇된 자아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나가 누구냐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하나의 그 이렇게 덮개 그런 걸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해 가는데 그만큼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아레아식 부분에 갔을 때는 약간 그런 정신분석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이 이제 곁들여지면은 사실은 어떻게 그릇된 나가 거짓 나 자아가 발달되어지는가 그 과정 아주 최초의 모습을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니컷은 굉장히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를 놀이를 꼽았습니다. 놀이. 왜 엄마하고 우리가 놀 때 굉장히 무장해제가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이완되고. 뭐 놀이도 뭐 너무 규칙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스트레스죠. 뭐 이렇게 그냥 놀이로 뭐 골프 치고 뭐 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기하면서 이건 규칙 뭐 정해가지고 하니까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그냥 일어나는 아무런 경계 없이 너 나의 이제 그럴 때 우리 어릴 때 생각 뛰어놀 때 어때요? 내가 놀고 있고
누구하고 놀고 있다는 뭐예요? 주객이 굉장히 선명성이 없잖아요. 그냥 노는 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능가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행위는 있으되 행위자는 없다. 그러니까 주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있어요? 행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니카타 굉장히 이거 불교를 이 사람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이게 참 건강하네. 얼마나 불교가 사실 이게 건강, 치유에 진짜 합당한 건가 하는 게 다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릴 때 굉장히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놀이하는 거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막 정신없이 놀 때 보면 너는 나가 있고 내가 놀고 있고 네가 놀고 있고 내가 누가 잊어버리고 그냥 놀이만 있는 상태가 굉장한 건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건강함을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이의 어떤 일정한 것이 필요한데, 요즘 이제 제가 엊그제 그 서울에서 폭연에서 이제 그 청소년 심성 개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계속 그 토론하시는 그 이제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중학생들, 작년에 제가 중학생 한 400명 모아놓고, 이게 뭐 불교 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들을 한 학교를 가서 특강을 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주의가 산만한지. 그런데 이 중학생들 지금 중1 이런 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가 남한에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한국의 중2가 무서워서 못 온대.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옛날에는 이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사춘기가 더 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1에서 이제 아무리 봐도 중1에서 고1까지로 자르고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계획안만 만들어 제가 제출을 했는데 고2, 3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중1에서 고1까지 잘라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럴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얘네 세대가 어때요? 계속 TV에 노출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조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그 모든 아기 때 보면 왜 드라마나 이런 메인은 안 보는데 선전나무 아기가 탁 돌려서 보잖아요. 왜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파장이 굉장히 깨는 파장이에요. 굉장히 파격적 파장, 파격적 색깔, 파격적 형태. 어릴 때부터 거기에 굉장히 장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움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미 무리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인 데미지다 했더니 이거는 좀 표현에 문제가 이제 있다고 일선의 선생님하고 이제 논의하다가 제가 인정했어요. 이제는 브레인 데미지를 보면 안 되는 거지. 바수반주 세친보살이 중론의 용수보살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아주 그냥 직선 쇼컷이 있는데 뭘 돌아가면서 설명하냐, 공을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죠. 굉장한 어떤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고 그 자체가 손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장 과정을 인정하면서 그 자체를 같이 이제 작업을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이제 뇌호흡에 관한 같이 토론하다 왔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미 이 아이들이 다르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 또 우리 교육 환경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어때요?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자아를 잊고, 진짜 자아가 없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그런 게 좀 경험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우린 그런 놀이 시간이 박탈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애우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이 정신적으로 드라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그런 놀이 시간이 없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정말로 감사하거나 우리가 관계의 어떤 걸 느끼는 거는 어느 한순간이나마 그런 거 잊고, 나다 너다를 잊고 그냥 놀 수 있을 때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 이것이 굉장히 청소년 폭력, 이거 아주 굉장하죠. 심각하죠. 따돌림, 왕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역기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니카트의 이걸 보면은 상당히 그런 놀이의 중요성.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가끔씩은 그렇게 잊고 놀아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 자료도 나와 있어요. 결혼세,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도 그렇죠. 이혼 문제, 이혼율이 세계에 아주 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40% 이상 올라갔을 때 이런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구 중에서 결혼 생활을 이혼율이 낮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는 관계를 봤을 특징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니까 가끔씩 또래끼리, 그러니까 부부 여행이 아니라 동창끼리 아니면 친한 친구끼리 그냥 놀러를 여행을 가더래요. 규칙적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완전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놀고 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더 오래 하더라. 이혼율이 더 낮더라. 이런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옛날엔 참 말이지 먹고 노는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 애들이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결핍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왜 어떤 아기 보면 담요 이렇게 냄새 맡고 담요 없으면 잠 안 자고 고민형 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꼭 병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건강하게 이동해 가는 건데 뭐냐니까 내하고 엄마 사이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런 자기 나름으로는 굉장히 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가 크면서 그냥 때 되면 그냥 일어서는 거고 때 되면 걷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그 아이 때 보면은 나름으로 의식은 없어도 상당히 그런 과정들을 나름으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는 거고 또 대소변을 가리는 거라든지 작은 하나의 활동 같은 것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긴장이 있고 또 관계에서 어떤 그 불안, 엄마는 엄마의 일이 있으니까 항상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 나름의 엄마 대용의 담요라든지 아니면 고민형이라든지 그런 걸 안으면서 장점은 뭐죠? 엄마하고 관계에서는 조금 나이가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죠. 사회와 가정에서 지키면 지켜가야지. 그런데 고민형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고 엄마 대용의 안정감을 위안을 주면서도 자기 자유자재로 눈치 안 보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담요요, 고민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일정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도 또 필요하다. 난 어렸을 때 인형 갖고 놀은 경험이 없다. 그런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금 더 딱딱할지도 몰라요. 관계에서는 약간. 그게 이제 그건 제가 너무 좀 지나친 일반화니까 그건 그냥 지우시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한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자, 한번 잠깐 허리 세우시고요. 제가 오늘 이거 또 책을 안 가지고 가지고 그냥 말로 리드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허리 세우시고요. 편안하게 릴렉스 하세요. 허리에, 어깨에 긴장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마음을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생각이 일어났으면 얼른 생각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시고 마음을 다시 몸으로 가져갑니다. 마음을 계속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마음을 몸에 집중한 상태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는 걸 계속적으로 알아차리시면서 들어보십니다. 제목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시고 내쉬고 3번 숨을 자연스럽게 쉬시고 내쉬고 조용히 눈을 떠주세요. 자, 이 시 다 아셨어요? 모르는 분도 계시죠? 네, 청들. 시 좋지 않아요? 네. 흔들리며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리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 이게 아레아식 그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괜찮은 시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히 다른 걸로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막 오기 전에 바꿨어요. 이 시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우리 아레아식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고 경험하면서 가졌던 많은 인간관계들, 우리가 미워한 거, 섭섭한 거, 분노하는 거, 좌절하는 거, 실망하는 거, 뭐 온갖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뭐죠? 우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흔드는 건데 그 흔듦 없이 우리가 어찌 깨닫거나 자유로워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바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 다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정말 인간적인 그리고 그냥 이게 가볍게 얘기하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더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더 깊이가 있고 더 아주 그 개성이 있고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주 숙제는요, 지난주에는 단골 손님을 이제 보라고 하셨는데 아마 단골 손님 보면은 진지하게 앉아서 잠깐 명상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좀 조금 직면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숙제는 뭐냐 하면요, 내면의 어린아이 복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항상 유식하면은 실습 시간에 꼭 하는 거예요. 내면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성장해 가는 것만큼 우리 그 감정의 나이도 성장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적 나이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라지 못한, 자라다만 고정된 어린 아기들을 다 우린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의 형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내가 특별히 친하거나 내하고 둘도 없는 사이거나 둘이 사랑하는 사이거나 부부거나 부모 자식 관계거나 뭔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든지 간에 나는 도대체 몇 살짜리냐, 내가 몇 살이냐, 내 주된 그런 내 내면에 있는 그 역동의 그 아이가 몇 살이냐. 앞에서 이렇게 성장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콱 막히면 그 아이가 이제 정서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면의 아이가 내가 몇 살인지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 여러분들이 감정이 났을 때, 감정이 나거나 관계할 때 아이의 특징이 뭐죠? 우선 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막 요구하거나 그러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예상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몇 살짜리로 반응하는지.
내 숙제 나 잘 모르겠다. 남편한테, 부인한테, 아니면 자식한테 물으면 확실합니다. 특히 자식한테 물으면요, 다 말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몇 살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정말로 내가 진짜로 나의, 아까 말씀드렸죠? 트루 셀프, 진짜 나하고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허용되지 않으면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숨겨놓은 내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빛을 받으면 그냥 밝음으로 나오면 끝나는 건데 빛을 받을 때까지 그건 내 안에서 계속 작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숙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냐.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아이. 근데 그것이 형태가 뭔지 모르겠는데 관계할 때 보면 안다. 내가 내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짜증을 내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거나 어떻게 공격하거나 그거 보세요. 극단적으로. 연애하다가 헤어지자 하니까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그거 뭐예요? 그 내면의 정신은 뭐죠?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몸은 어른이죠.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격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모습인가 하는 거. 그거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아이가 몇 살인가. 성인답게 하는지. 근데 되게 뭐 보면은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나이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게 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에게 연민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걸 봤는데 의외로 우리는 굉장히 그리고 이게 비판을 많이 한다. 뭐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남 평가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평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그 아이를 이렇게 충분히 연민으로 받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운전할 때, 뭐 길 놓치거나 뭐 잊어버리면 혼자서 그것도 못해. 저는 이게 굉장히 망각이 심하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내면의 소리인데요.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다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남 실수하는 꼴을 못 본다. 특히 뭐예요?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특징에서 내가 꼴 못 보는 거 있죠?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내 꼴을 못 보고 있는 거니, 내가 내 꼴을 못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의 꼴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아무튼 한번 이 숙제, 한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내 내면의 아이는 나는 몇 살로 행동하는가?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 좌절됐을 때 몇 살로 행동하나?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발견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치유하는 건 또 다른 이게 워크숍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보거나 그냥 알아차린 것도 충분히 좋아요. 다만 주의사항은 그걸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